2교시 화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리에서도 저번에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도 실전 조금 더 뭐 어려워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 자체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학 반응식을 다 배웠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에는 말 그대로 반응하는 정보만 들어있어요, 실제로. 맞죠? 몇 개랑 몇 개랑 반응해, 분자 몇 개랑 어느 기체 어느 분자 몇 개랑 어느 분자 몇 개랑 반응해서 몇 개의 분자가 나온다라는 거,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만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실제로는 뭔가 하나는 좀 딱 반응한 것만큼 정확히 딱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하고 남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반응하기에 모자라는 물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항상 맞진 않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들 우리가 좀 가정하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인 관계를 볼 때는 3단계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반응 전에 어떻게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 후에는 뭐가 남았느냐, 이 세 가지로 좀 항상 여러분들이 쓰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말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만 보면 한계 반응물. 한계다, 한계. 한계. 여이고요. 생각은 한계입니다. 한계가 옵니다, 지금. 자, 한계 반응물이란 반응의 한계를 정해주는 물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구는 되게 많은데 두 개가 반응한다면, 어느 놈은 되게 조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반응에서 이 반응을 멈춰주는, 반응의 한계를 정해주는 건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반응을 정해주는 거니까. 부족한 자원. 그렇습니다. 부족한 아이를.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아주 쉬운 문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놈 기체라고 하고요. B라는 기체, C라는 기체겠다 보고요. 1대 2대 2라는 개수 비율로 반응한 애입니다. 자, 이때 기체 A를 10리터, 그리고 기체 B를 6리터를 넣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반응 후에 누가 남고 누가 생성됐고 또 얼마큼 생성되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단계로 나누면 쉽습니다. 3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봤다. 첫 번째. 자, 반응 전에 부피로 나와 있으니까 부피 그대로 씁시다. 자, 왜냐면 부피는 무슨 비랑 똑같으니까. 몰수비랑 똑같으니까. 처음에 이제 10리터 있었어요. 10리터 이렇게 있고, 이거 6처럼 보이네. 자, 10리터 있고요. 그다음 B가 지금 현재 6리터가 있어요. 이게 반응 전 상황이죠. 반응 전엔 이랬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걸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때 먼저 해야 될 게, 이 반응에서 누가 한계 반응물이냐가 이 반응하는 곳에 적어줄 그 비율을 결정해 주는 애가 된다는 거죠. 한계 반응물. 누굴까요? 여기서 딱 보니까. 1대 2로 반응해. 했더니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는 그거의 2배인 20리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니까 B가 분명히 한계 반응물일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적어주면 그 한계 반응물의 이 반응식에 있는 개수의 비율대로 이 한계 반응물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만 해주면 되는 거죠. 1대 2대 2로 반응하니까 얘가 6이면 3대 6대 6으로 반응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만큼 반응하는 건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고요. 줄어드는 거니까 반응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생성되는 거는 6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반응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 후에는 그러면 얘는 7리터 남고 얘는 다 없어졌네요. 얘는 6리터 나왔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보니까 A가 남고요. A는 7리터 나왔고 C는 6리터 생성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문제를 이 정도로 내실 겁니까? 그게 문제죠. 저를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어쨌든 이게 기본이고요. 이걸 알아야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오늘 좀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 조금 풀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네. 여기 있었구나. 넘어갑시다. 방금 했던 거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활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실제로 고3 학력평가 기출 문제입니다. 요번에 봤다. 이번 건 아니고요. 좀 예전 거. 3점짜리네요? 더구나 3점짜리입니다. 되게 어려워 3점짜리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절반이 3점인데 뭐. 실은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반응식이 있고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생성 물질이 두 가지나 있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A와 B의 몰수를 달리해서 이런 반응에 대한 자료를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개수에 대한 걸 좀 구해라라는 거죠. 자 이거 처음 보면 되게 막막해요. 이런 거 보면은. 여태까지의 문제랑 전혀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막막하네. 막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형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하듯이. 자 여기 보면요. 힌트가 있어요. 반응 전의 몰수의 합. 반응 전 몰수가 정보가 있죠. A와 B가 있고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반응 전의 전체 몰수가 여기서는 11이에요. 합으로 근데 보니까 합으로 봤을 때 근데 반응 후에 몰수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뭔가가 더 생겨서 반응하면서 물질이 달라지면서 분자 수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두 개의 분자가 만나서 세 개의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막 쪼개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쪼개져서 재조합하다 보면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몰수가 증가하는 거 보니까 뭐 두 개짜리가 뭐 세 개가 되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굳이 식으로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D가 소문자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수는 분명히 오른쪽에 개수가 더 클 거야. 왜냐면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 없어지는 애들에 비해서 생기는 애들의 개수가 더 많을 거니까. 그렇죠. 라는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보니까 증가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보니까 늘어나네. 근데 몇 개 늘어났죠 여기서는? 한 개. 한 개. 뭐 1몰이지만 그냥 쉽게 개수로 할게요. 네. 한 개 늘어납니다. 한 개 늘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이 반응에서는 첫 번째 반응에서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더 알고 싶지만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넘어가면은 또 보면은 여기는 7이에요. 총 몰수가. 여기는 8입니다. 네. 분명히 보니까 처음에 있던 애들의 몰수는 달라졌는데 똑같이 얼마큼 증가냐면 한 개가 증가해요. 1몰이 증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분자가 세 개로 늘어나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 몇 개가 바뀌는 거죠? 분자가? 한 개 늘어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이 똑같이 한 개씩 늘어났다는 얘기는 네. 반응한 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르게 처음에 조건이 달랐지만 분명히 여기서 반응하는 A와 B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킬러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러면 한번 봅시다. A가 1이었어요. 네. 근데 두 번째에서도 B는 10인데 A는 증가했고 B는 감소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다 반응한 것까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만약에 A가
1이라는 1몰이 다 반응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에서도 한 개였다면. 두 번째에서도 다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똑같이. 네, 근데 지금 여기는 2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2라는 것은 두 번째에서 다 반응한 건 얘가 아니라 B다. B라는 얘기죠. 왜냐면 항상 모든 반응에서는 한 개 반응물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무조건 이 반응을 멈춰줄 애가 있어야 돼. 맞죠? 같더라도. 그러면은 분명히 A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A를 여기서 첫 번째 다 반응했다고 오. 가정하면 색깔. 두 번째에서는 얘는 다 반응한 게 아니라 얘가 다 반응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그대로 돌아오면은 B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B 여기 10몰인데 이 10몰이 다 반응했다고 한다면 네. 밑에서는 똑같은 양이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가정한 둘 중에서 분명히 A와 B 중에서 누군가는 한 개 반응물일 텐데 첫 번째에서 A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이게 모든 실마리가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B가 다 반응해 라고 첫 번째 반응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야 라고 정해버리면 이게 오류가 생겨버리죠. 바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한 개 반응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냐면 쌤이 이렇게 조금 수준 있는 문제를 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예, 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물리는 좀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속여 분명히 사짜 느낌 납니다. 네. 저거 되었습니다. 사짜 물리가 느낌 이렇게 납니다. 쉬울 수가 하면서 막 즐겁게 했는데 그거는 시험장 들어가서 배신을 당하는 거지. 제가 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요? 두고 잘 보겠습니다. 가르치시는 건 맞는데 네. 예. 배신도 당할 수 있다. 대신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시험 날까지만 좋은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반응물을 정해버리면 다 했어요, 이제. 보니까 A 1몰일 때 네. B는 5몰 반응하는 거다가 정해져요. 왜냐면은 위에서도 밑에서도 똑같은 양이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 1몰 반응하고 얘는 5몰 반응했네. 네. 밑에서도 얘 1몰 반응하고 얘 5몰 반응했네 라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반응하는 몰수의 비율이 그대로 어디냐면 얘네들에 대한 개수가 개수비가 되겠죠. 그렇죠. 1대5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C와 D를 좀 정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마지막 거 좀 안 썼죠 아직. 마지막 거 좀 활용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2대 10이에요. 이때요. 딱 비율이 1대5네. 이거는 굳이 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남는 게 없으면 생성된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C랑 D가. 얘들 없고 C와 D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대 10대 그리고 14라는 것은 네. 이 14라는 얘기 만약에 앞에 있는 게 이제 얘가 2몰 있고 좀 정리해서 좀 적어줄게요. 복잡하니까. 자 1대 5고 C. 10 플러스 D가 있다고 한다면 네. 얘가 이제 2고 10이 있다. 그럼 얘 둘을 더해서 14라는 얘기죠. 네. 그 반응하는 비율을 봤을 때 이 개수들의 비율이 결국은 이 2 더하기 10이라는 총 12라는 몰수가 14라는 몰수로 됐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1 더하기 5라는 6몰이면 여기는 7몰이 될 거는 얘기죠. 그렇죠. 즉 C랑 D를 확실하게 구할 수 없어요 여기선. 대신에 C 더하기 D는 누군지 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C 더하기 D는 몇일까 그러면은 7이겠죠. 그리고 C 더하기 D는 7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값이 뭐 B는 구했으니까 5분의 7이 되겠죠.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예요 이거요. 네. 그냥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해한다는 친구들한테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장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어려운 문제 준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많이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퍼즐 같네요. 퍼즐 같습니다. 네. 수수께끼 푸는 듯한 문제가 많아요. 수학부 같은 맞는 숫자 찾아 내는. 그래서 실제로 화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이런 거에 또 오히려 어렵지만 수도 푸는 뭔가 느낌. 퍼즐 푸는 느낌이어서 재밌어하는 이것도 친구들이 딱 꽤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죠. 뭐 공식이 있다거나. 없습니다. 방법이 되게 다양하겠죠. 진짜 다양하게.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 약간 그 뭐랄까 좋아하시는 부분인가요? IQ 테스트한 느낌이 좀 나긴 해요. 요즘 문제들이 좀 불만이긴 한데 맞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는 조금 더 그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실험처럼 네, 딱 맞을 경우에는 네. 누가 그러니까 한 개의 반응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뭐 둘 다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2개 반응물이네. 네, 그렇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2개 반응물입니다. 두개 반응. 2개 반응물로 하는 걸로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풀고 오늘 끝낼 건데요. 밑에 한 문제 더 있던데요. 그거는 안 풀 겁니다. 과제입니까? 이건 나중에 과제든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계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계산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똑같은 자 성질은 실험이 있는데 지금 이 시험을 내가 풀려 그래요. 네. 근데 정보가 모자라. 그럼 어떤 정보가 더 있어야 되냐? 예,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추리하듯이. 여기 보면은 문제를 보면요. 반응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반응식이 뭐냐면 알루미늄이 HCl. 이게 누구죠? 염산. 염산수용액이죠. 염산수용액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중요합니다.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항상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야. 항상 발생합니다. 이거 화살표는 기체가 발생한다는 표시입니다. 뽀글뽀글. 뭐 플러스 염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자, 이 반응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신성이라고 합시다. 신성이가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알루미늄 고체를 충분히 많이 있는 HCl에 넣었어요. 네. 자, 그럼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은 알루미늄이겠죠. 자, 그때 생성되는 H2의 질량을 구하려고 한대요. 얘에 대한 질량을 구하려고 그래. 자,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구하려고 할 때 지금 뭐 뭔가 부족하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보면은 얘가 얼마큼 나올 거냐를 정해주는 건 방금 누구였냐면 얘기하기로 한 개 반응물로 얘를 정했죠, 방금?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큼 반응하냐에 따라서 얘가 나올 건데 이 반응식에 이미 정보가 있어요. 대신에 무슨 비로만 알 수 있냐면 반응식에 있는 이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네. 예, 몰수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몰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응한 얘에 대한 몰수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근데 얘에 대한 몰수를 알려고 봤더니 뭐야 이거? 이 세제곱센티미터예요. 부피밖에 없어. 단위가 다르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지금 눈이 눈이 막 엄청 빨개져 토끼 눈이 되셔가지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진관이 보니. 활동한 거네요. 약간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친구들 좀 어려우면은 천천히 한번 보시고. 자, 얘 지금 몰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부피밖에 없어요. 예. 근데 봤더니 다른 정보가 없어요. 이 부피를 바로 몰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우리 했을 것 부피를 같은데. 몰수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냐면 기체밖에 없었어요. 기체끼리만 반응했어요. 이거 고체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해요. 질량을 이용해야 그렇죠. 밑에 있는 것 보기에 괜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알루미늄의 밀도가 있네요. 네. 밀도를 알면 밀도를 알고 있을 때 부피를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질량을 알 수 있죠. 그럼 얘에 대한 질량을 알았다. 알루미늄의 질량을 알았네? 그럼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건 우리가 배웠죠? 네. 뭘로 나눠주면 된다. 분자량, 얘를 원자량. 분자량이나 원자량인데 알루미늄 원자니까 그렇죠.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로 바뀌죠? 네. 네. 그러면 몰수 정했네. 이걸 그러니까 얘 필요하겠네라는 거죠. 얘 필요하겠네. 그리고 알루미늄의 원자량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좀 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몰수를 구한 다음에 2로 넘어가서 2대 3으로 반응해서 얘 몰수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물어본 게 뭐였냐면 얘에 대한 질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몰수를 또 뭘로 바꿔야 되냐면 질량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에 대한 질량을 구하려고 보면은 뭐만 알면 될까요? 몰수를 질량 바꾸는 거.
또 원자력. 원자력 화학 식량을 하게. 그렇죠. 화학 식량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서 분자니까 분자량만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럼 H2의 분자량은 H의 원자량만 알면 되겠나라는 거죠.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함정. 함정이죠. 굳이 부피를 알 필요가 없어요.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는데 굳이 부피 알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뭔가 기체니까 부피 알아야 될 것 같아. 막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추리해가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 디귿은 무조건 골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보통 뭐 단하고 원래 H 뭐 알루미늄 원자량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없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형.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양적 관계는 되게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재미를 느끼면 또 그만큼 재미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화학에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1기압에 25도씨 때 그 표준 상태에서 이제 22.4리터. 아, 우리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랬죠? 네. 근데 보통 25도씨 1기압이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커지죠. 조금 증가하겠죠? 15도가 그건가요? 보통 한 25도가 보통 상온이라고 하고요. 네. 24리터 정도 돼요. 거의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보통 우리 22.4는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저번에 과제로 내준 거에서도 이 친구들의 계산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몰의 부피를 24리터인 상태로 놨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두기도 합니다. 25도씨에서는 24리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좀 늘어나서 이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과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쨌든 계약해서 우리 빨리 더 여러 가지 문제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네.